코카콜라가 제품 디자인에 한글이 적힌 새 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제품의 특정 국가의 언어가 들어간 건 130년 넘는 코카콜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한류를 주제로 한글 로고를 단 이 제품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36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130년이 넘는 코카콜라 역사상 특정 국가 언어가 표기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명품 브랜드 구찌에서도 한글로 구찌를 크게 디자인한 옷을 팔아 굉장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자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한글에 대해 낯설게만 보았던 한글을 제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어 열풍이 불면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겠다는 열풍이 뜨거운데요. 한미국인 여성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뉴욕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드리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10살 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는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던 중 졸음운전을 하는 화물차에 치여 급작스럽게 저와 아빠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가 그날 학교에 갈 때 엄마한테 마트에서 파는 스낵이 먹고 싶다고 오늘 집에 오면 그 음식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엄마는 마트에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이 나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을 가지며 슬픈 나날을 지속해왔어요. 제 슬픔도 컸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빠에게도 너무 미안해하며 지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셔서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고 저의 마음을 감싸주셨고 아빠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행복하고 씩씩하게 사는 게 엄마가 바라는 일일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죠. 사춘기가 올 무렵 엄마를 사고로 잃은 거라 아빠를 위해서라도 삐뚤어지거나 속을 썩이면 안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 미들스쿨과 하이스쿨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뉴욕대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게 되었죠. 기쁨도 잠시, 저는 태어나서 자라온 곳은 메릴랜드의 볼티모어라는 도시였고 학교에 다니려면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했죠. 볼티모어와 뉴욕 맨하탄은 생활 물가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이제 렌탈을 해서 살아야 한다면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뉴욕 맨하탄은 볼티모어에 비해 주거 비용이 2배 이상 높고 식비, 교통비 등도 볼티모어에 비해 높은 편이죠. 특히 점심 식사 한 끼 비용은 맨하탄이 볼티모어보다 약 50% 이상 비쌀 수 있어 허리띠를 제대로 졸라매야 했어요. 저의 우려와는 달리 아빠의 표정에서는 웃음을 숨길 수가 없었죠.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 아빠에게 왜 그렇게 기뻐하시냐고 물었더니 사실 여자친구가 생긴 지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숨기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한창 대학교에 가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때였고 아빠의 소식으로 인해 학업과 성적에 영향을 줄까봐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아빠의 삶을 충분히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아빠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약간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 아빠가 그 여자에 대해 한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그녀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말은 통하냐고 영어는 하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깊은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그녀의 배려심에 감동받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 끌렸다고 하였어요.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 그녀와의 문화적 차이는 아름다운 조화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하였죠. 엄마와 사별하고 난 후 아빠도 많이 외로웠지만 저를 키우면서 사랑의 감정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를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그 한국인 여자분이 뉴욕에서 한인마트를 운영 중인데 제가 입학한 학교 근처에 있으니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도 하셨죠. 아빠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보장해준다는 말에 솔깃하였고 곧 만나게 될 아빠의 여자친구도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맨하탄의 사악한 렌탈 비용에 저는 학교와 조금 떨어진 퀸즈에 집을 구했고 그곳에는 한국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몇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에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양인 남자 유학생이 2명이나 있었죠. 서로 인사는 하지 않았지만 강의 시간이 비슷한 날이면 같은 지하철에 목적지가 같아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험 기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누군가 자꾸 제 뒤를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뉴욕에서는 퍽치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빠른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동양인 남자가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오랜만이라고 아주 오버하듯 인사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윙크를 하듯 눈을 찡그리며 모른 척하라고 반가운 척하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가 퍽치기범이라고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저희를 지나치며 걸어갔고 그가 사라진 뒤 동양인 남자는 의심스러웠던 사람의 정체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중국인인데 아파트에 새로 들어오는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치근덕댄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아파트 앞에서 다른 여성과 실갱이 하는 모습을 보았었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해주었고 이제 자기가 친구라는 걸 저 사람도 알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밤늦게 다니는 건 조심하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집에 돌아올 때마다 뒤통수에서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인 유학생에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죠. 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원준이었고 동양인 남자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아파트에서부터 지하철, 학교에서까지 본 적이 있었다고 혹시 뉴욕대학교에 다니냐고 물었고 그는 맞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원준과는 아파트 입구에서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고 집 근처나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눈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로 지내게 되었죠. 뉴욕에서 생활한 지도 2달이 지났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아버지께 첫 학기 중간고사와 리포트 제출까지만 여유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뉴욕 시민으로 살기 위한 월세 압박이 점점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빠한테 여자친구분이 운영하는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게 아직 유효하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여자친구에게 확인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으셨어요. 위치는 이미 어딘지 알고 있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까지 가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빠 딸이라고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상황이 웃긴 것 같고 언젠간 만날 텐데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빠의 소개로 한인마트를 찾아가게 되었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국인 사장님으로 보이는 그녀가 저를 향해 반갑게 인사하며 아드리안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녀에게 되물으니 아빠에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빠 핸드폰 배경화면 속 제 모습을 보았었다고 대답하였죠. 그녀의 말에 갑자기 아빠가 떠오르며 울컥하더라고요. 그녀와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시간을 조율하였고 저는 수업 후 주 3회 정도 한인마트에서 4시간씩 일을 하기로 하였죠. 그렇게 일을 하기로 한 첫날 마트에 출근을 하니 저 멀리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을 한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고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원준이라는 한국 유학생인 것이었죠. 제가 너무 반가워 아는 척을 하였더니 그는 바쁜 듯 빠르게 눈인사만 하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계속 굽고 있었어요. 아빠의 여자친구에게 저 한국인 유학생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면서 시식을 할 음식을 굽고 있다는 것이었죠. 제가 시식이요? 음식을 그냥 나눠주는 거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녀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한인마트의 판매 전략이라고 하였어요. 그녀는 이어 하는 말이 저 한국인 유학생이 오고 나서 한인마트 가게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제가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현재 한인마트에서 팔고 있는 한국의 냉동식품을 원준 학생이 와서 한국의 마트처럼 시식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냉동 제품을 팔아볼 테니 판매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는 거죠. 그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시식을 하면서 판매를 했더니 지금 아주 대박을 쳤다는 것이었죠. 이어 그녀는 그가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 외국인에게는 자비없기로 유명한 미국 대학교들은 유학생들에게 웬만하면 장학금을 안 주기로 유명하다고 그도 학비는 집에서 대주더라도 미국에서의 생활비는 그가 스스로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바로 이곳으로 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였죠. 그녀의 말을 듣고 한국인 유학생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가 만들고 있는 음식을 사볼까 해 시식 코너로 가게 되었고
한 입 먹으니 입 전체에 감칠맛이 확 돌면서 계속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도우려고 그에게 다가갔는데 맛을 본 후 몇 봉 남지 않은 음식이 다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마트 사장님께 미리 계산하고 이따가 퇴근할 때 가져가도 되냐고 물으며 음식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그 음식은 영어로는 비비고라고 쓰여 있었고 한국어인지 알 수 없는 문자지만 정말 예쁜 몇 개의 모양의 글자들이 써 있었죠. 저는 맛도 맛이지만 표지에 써 있는 글자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비비고라고 쓰여 있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한국인 유학생에게 어떻게 굽는 거냐 물었고 프라이팬에 기름과 물을 두른 뒤 뚜껑을 덮고 수증기로 찌듯 굽다가 마지막에 수증기가 다 날아가면 기름만 남아 겉면이 바삭하게 익는다고 하였죠. 저는 그 한국인 남학생이 요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어 너무 놀라 그렇게 하면 다 이 맛이 나냐고 물었고 웬만하면 이런 맛이 난다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고 그 과정이 번거롭다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고도 조언을 해주었죠. 그는 꽤 잘생긴 외모에 체격도 좋아 아주 호감이었는데 요리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니 은근히 멋있어 보였답니다. 이에 저는 아빠의 여자친구인 사장님께 다가가 저 한국인 남학생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었고 본인도 저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사는 젊은이 오랜만에 본다며 웬만한 일은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뚝딱 해낸다고 칭찬 일색이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지만 외국인에게는 너무 야박한 미국 대학교의 등록금 시스템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의 칭찬을 입이 마르게 하였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놀라운 얘기를 하였어요. 그 한국인 남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우수한 성적이지만 미국 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그냥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고 기왕에 호구가 되더라도 유학 장사에 쓴소리를 하며 항해 이메일까지 보냈었다고 하였죠. 결국 몇 주 후 학과장 밑에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답장이 왔고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위로만 주었다고 하였죠. 그는 결국 고스란히 등록금을 다 내야 했고 기왕에 내야 하는 학비라면 낸 만큼 뽕을 뽑기로 결심했다고 하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에도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며 엄청난 돈을 냈기 때문에 열심 모드를 꺼트리지 않고 미국 유학 시절을 다양한 경험으로 꽉 채우며 살아간다고 하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뉴욕에서 적응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미뤄왔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한국 유학생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날 마트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그 한국인 유학생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날 아르바이트를 무사히 마치고 한 입 먹고 반한 비비고에 만두라는 것을 한 봉지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미국에서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한 인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저는 학창시절 성적 관리를 하느라 K-팝이나 K-드라마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입학 후 한국에 대한 인연이 아빠의 여자친구로 인해 생활 속에 파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놓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한국 유학생 원준에 대한 영향도 큰 듯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후 한인타운이나 한인마트에서 보이는 한글 모양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볼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듯이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볼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특히 한글에서 동그라미 많아 그림같이 보이고 뜻을 몰라도 아름답게 느껴졌죠.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한글이 써져 있는 옷의 글자가 너무 예뻐 갑자기 사게 되었고 원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 옷을 입고 아르바이트를 가게 되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웃음을 참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 싶었죠.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한글은 정말 예쁜데 지금 티에 써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되묻는 거였어요. 저는 뜻은 모르고 그냥 한글이 너무 예뻐서 샀다고 했더니 그는 이내 자기가 웃어서 미안하다고 너무 아름답다며 한글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였죠. 제가 이 글자를 어떻게 읽냐고 물었고 그는 따라해보라며 육개 장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육개장? 뜻은 모르지만 글자와 발음이 예뻐 늘 기억해두고 있었죠. 그와 한층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어느 날 글로벌 기업인 구찌는 자사 브랜드를 한글로 표기해 티셔츠를 만들어 출시하는가 하면 코카콜라에서는 한글로 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130년 넘게 다른 나라 언어로 제품을 출시한 적이 없는
코카콜라에서 한글로 적은 패키지를 전 세계에 수출한다고 하니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죠. 저도 한류 열풍에 힘입어 그 열기에 힘입어 학생들은 대학교 강좌내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커졌고 학교 측에서는 유례 없이 딱 한 번 한국어 강좌를 특강으로 개설한다고 하였죠. 저도 최근에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커졌던 터라 수강하기를 원했고 특강 강좌 신청하는 날 그 수업은 단 3초 만에 마감되고 말았어요. 아쉽게도 저는 한국어 강좌를 들을 수 없었고 낙담하고 있었죠. 그때 아빠의 여자친구는 제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한인의 모임에서 하는 한글 학교가 있는데 들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였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뻐하였고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걸 학교 특강 신청 실패 후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니 고맙다고 말했죠. 그렇게 주말에만 운영하는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게 되었고 한글 학교 첫 수업 교실로 들어오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인 유학생 원준이 저의 한글 선생님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저는 한글 실력을 빠르게 늘어 그 앞에 나타나 친해지려고 했는데 제 실력을 그가 고스란히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너무 부끄러워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일주일에 한 번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한글을 배우는데 동기부여가 팍팍 되었어요. 한글 학교에는 저 같은 미국 사람뿐 아니라 한국 임양아 등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글 학교를 가기 시작한 게 12월쯤이었고 1월에 한글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는 것이니 학생들은 거들 게 없다고 하였고 저는 어떤 행사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 1월 1일에 먹는 음식을 직접 만든다고 하였죠. 설날 행사로 함께 만두를 빚고 잡채라는 메뉴를 만들 거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 만두가 한인마트에서 팔던 비비고 만두냐고 물었더니 원주는 그 음식이 맞다고 설날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만두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함께 만들 거라고 하였어요. 드디어 제가 기대하던 1월 1일이 되었고 당일 행사에는 한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는데 강당에는 인덕션이 단 2개뿐이었고 게다가 인덕션이 약해서 물조차 제대로 끓지 않는 것이었죠. 그걸로 50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요리하려다 보니 행사 진행이 아주 더디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원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아빠의 여자친구가 냉동만두를 왕창 갖고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원주는 마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였고 빠르게 냉동만두와 전기그릴을 구해 시식코너에서 굽던 실력처럼 만두를 굽기 시작했어요. 사람도 많고 바쁜 상황에서 원준의 빠른 판단력으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사석에서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한국어 교육에 대해 다들 애정과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었죠. 한글 학교 발전을 위해 모두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느껴졌고 선생님들의 열정뿐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한글과 중국어, 일본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하였죠. 그러자 한 미국인이 자기는 동아시아 중 한국, 중국, 일본이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데 비해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해 호기심에 3가지 언어를 다 배워보았다고 하였어요. 처음에는 중국이 가장 큰 국가라 분명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추측해 중국어부터 배우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자연스레 배울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였죠. 하지만 중국어는 시작 단계에서 배우자마자 포기하였다고 하였어요. 왜냐면 그림으로 보이는 수만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해 미친 듯이 어렵다고 하면서 중국은 한자 때문에 망할 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죠. 한자는 고대 상형 문자나 하등 다름없는 문자인데 몇천 년간 사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중국이 동아시아를 문화적으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동북아시아가 한자 문화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덕분에 일본어는 아직까지도 한자를 모르면 아무리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잘 알아도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글은 단어 의미에 한자가 있긴 하지만 한자가 없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배울 수 있어 한국은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어권 문화가 수용된 이후 한국이 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걸 생각해보면 한자가 얼마나 별로이고 비효율적 언어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죠.
반면에 한글은 영어와 같이 표음 문자고 모음과 자음이 비교적 적어 습득하기가 빠르다고 하였어요. 이어 그는 한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다른 동아시아 언어들에 비해 훨씬 쉽다면서 한자는 현재는 존재하지만 오래된 문학을 진지하게 다루는 경우는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 같다고 하였죠. 저는 아직 한국어도 중국어도 일본어도 제대로 아는 언어가 없어 그가 하는 말에 공감할 순 없었지만 한글이 아름다운 문자라는 건 격하게 공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설날 행사가 끝나고 저는 너무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한국인 유학생이 한국으로 잠깐 돌아가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것이죠. 한국은 미국과 달리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하고 유학생 신분일 경우 일정 기간 미룰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가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제 마음 전하는 걸 미루면 안 되겠다 생각해 그가 떠나기 전 좋아하고 있고 친해지기 위해 한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는 저에게 자기도 마음이 있었지만 뉴욕에서의 생활도 힘들었고 군대에 가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못 꺼냈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조금만 더 빨리 말할 걸 후회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그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좋은 추억을 쌓자고 말했어요. 그는 지금 시작하면 아쉬움만 커질 테니 친구로 지내다 미국에 자기가 다시 돌아오면 정식으로 만나보자고 하였죠. 그의 말에 조금 서운하였지만 그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내년에 한국의 군대에서 제대를 하니 그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은 못하겠고 서로 연락 주고받으며 편하게 지내자고 하였죠. 그렇게 그는 곧바로 한국으로 떠났고 그와는 종종 이메일과 SNS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그는 내년에 한국에 오면 관광과 가이드를 책임져 준다고 하였고 그때까지 한글을 제대로 배워 제가 입었던 티셔츠에 적힌 육개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오라는 것이었죠. 아무리 번역기를 돌려도 어식스테일 겟이라고 한국어로는 꼬리가 6개 달린 갓으로만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제발 알려주세요. 한인마트 사장님은 스스로 알아보라며 절대 알려주시지 않는데 답답해 미치겠네요. 내년에 원준을 만나 저의 한국어 실력을 높여 그와 한국어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듀오링고 앱에서 공부 중인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레딧에 사연을 올려보았네요. 내년에 한국에 가면 원준과 서울이라는 곳에서 데이트할 장소와 맛있는 곳, 그리고 육개장의 뜻까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발요. 한국인 남자 유학생과 한글에 푹 빠진 미국 여대생 아드리안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녀에게 육개장의 뜻과 데이트 추천 장소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드리안에게 영어로 번역해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